메인 이슈인데 윤석열의 이해력. 그냥 어떤 이해력이냐? 멍청한 이해력 혹은 바닥락 이해력. 끝이 안 보이는 이해력. 황당한 거죠.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마 뭐 오늘 이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이종찬 광복 회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윤석열하고 이종찬 회장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굉장히. 거의 60년. 왜냐면은 이종찬 회장이 누구냐면 윤석열의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했던 절친. 그 친구의 아버지 아닙니까? 누구냐면은 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게 찍은 사진인데 이 가운데 키 조그만 어린이 있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현재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거든요. 이 이철우 교수 어렸을 때예요. 이 이철우 교수하고 윤석열하고 절친이라는 거죠. 아주 절친. 이 이철우 교수 아버지가 이종찬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고 윤석열이 이종찬 회장을 사석에서는 그냥 아버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선 당선되고도 이종찬 회장 모시고 식사도 했고, 그리고 이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대선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간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고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실은 공신이에요. 공신. 개국 공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종찬 회장 그리고 그 아들이 이철우하고 윤석열은 절친.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질병관리청 청장이 누굽니까? 지영미 씨거든요. 현재 질병관리청 청장이 지영미 씨예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막 엄청난 유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무능하고 대책 없는 사람인데, 이 질병관리청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철우 교수 부인이에요. 이종찬 회장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영미 씨를 왜 윤석열이 질병관리청장에 안착했습니까? 그냥 앉힌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다 그냥 어차피 이철우 교수 자리 지금 안 주니까 여기 준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철우, 이종찬 회장 이 패밀리 가족하고는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고요. 아주 가까운.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그냥 친구가 아니고. 아니 여기가 그냥 단순히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초등학교만 동창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그 대학 법학과 동기기도 해요. 한때 서울 대강초 같이 나왔고요. 서울대 법대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부인도 질병관리청 청장으로 지금 앉혀갖고 있고요. 한 자리 줬고 그런 사이거든. 그런데 그 이종찬 회장이 요번에 물론 그 전부터 이런 역사 문제에 있어 갖고는 윤석열 정부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어. 그런데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앉힌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종찬 회장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광복절 행사에도 정부 주도로 하는 거에 참석 안 해버렸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그래서 윤석열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 번 불러갖고 모시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국절 같은 거 관심 없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을 어떻게 밀어? 관심 없다고 하면서 건국절 주장하고 있고 류라이트 세계관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핵심인 사람들을 지금 다 요직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런 거 아니래. 그걸 누가 믿어?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절친했던 이런 이종찬 회장 쪽 가족과 윤석열이 지금 틀어졌단 말이에요. 뭔가 틀어졌어. 근데 이 틀어진 거를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쵸?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종찬 회장이 왜 윤석열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반발하고 있고 광복절 행사에 왜 안 나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거 지금 우리 다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윤석열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요번에 윤석열이가 이종찬 회장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회장이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 8.15 건축식에 이 회장이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에 보도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몰라. 이게 그냥 전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국정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니까 충무김밥님이 성렬이 석두라고 지금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건 정말 석두지요, 석두. 뭐 그냥 석두입니까? 그냥 석두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프레시안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반응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종찬 회장한테 건국절 재정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수차례. 그런데 계속 이 회장 쪽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윤석열을 자꾸 아들 친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종찬 회장을 막 공격하는 브리핑을 했죠. 지하에서 지켜볼 우당 이현 선생이 혀를 찰 일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회영 선생이 왜 혀를 찹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광복회에 또 감사 들어간다고 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내용까지 안 보고 제목만 봤는데 뭐 광복회를 감사한다 막 그런 말도 나왔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윤석열은 지금 이종찬 회장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지금 김태호 같은 새끼들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입니다. 그러고 있고 김영석이라는 새끼는 독립기념 관장으로 간 날 친일파들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백선엽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따위 개소리 하고 있고 응? 얘네들 과거 발언 보면은 대한민국 건국은 48년이라고 하고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은 일본인이었다고 말해버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이 상해시 정부 그 법통을 계승하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인데 그 중간의 역사를 다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관심 없고. 그러니까 광복회 회장이 당연히 열받는 거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그냥 저분이 저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를 이해해달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판단은 존중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본과의 이런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하냐. 얘들 하는 말 있잖아. 그런 걸 하면서 설득할 수도 있어 사실은. 우리가 동의 안 하지만. 근데 윤석열은 아예 이해가 안 된대. 왜 이해가 안 돼?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왜 저러는지는 이해가 돼야지. 광복회가 지금 처음 윤석열과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죠. 작년에 보훈부에서 백선엽에 대해서 지금 백선엽이 지금 대전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파내야 되는데 그런데 백선엽 죽은 다음에 백선엽이 과연 현충원에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말 많을 때
결국 현충원 갔단 말이에요. 대신 단서가 있었죠. 현충원에 가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안장자 검색 온라인 사이트에 친일파라고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걸 다는 조건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 역사를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백선엽한테 있었던 친일 문구를 없애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광복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친일 문구 원상복귀 시켜라 라고, 원상복귀 시키라고 성명이 나왔잖아요. 비판했거든요. 작년에 이승만 막 무슨 기념관 만들겠다 하고 막 난리쳤을 때 그때 광복회가 뭐라고 했냐? 광복회가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기념관을 만들 때 이승만의 공과를 제대로 적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가 건국절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기념관을 건립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괴물 기념관이다. 이런 건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때도 반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왜곡적인 모습들이 윤석열 정부가 나타날 때마다 한 번씩 비판을 하고 성명을 내고 했다고. 그럼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독립기념관장 말도 안 되는 사람 안 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 이해를. 전 그래서 이종찬 회장도 지금 대통령실에 뭐 밀정이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이철우 교수는 지금 또 대통령 주위에서 대통령을 부추기는 이상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자체가 문제다. 자, 여러 번 얘기했죠.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윤석열이 부추겨집니까? 윤석열한테 좋은 말, 좋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없애버리잖아.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 옆에 주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부추기는 사람만 문제인 겁니까? 그 부추김 받고 부추겨져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윤석열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가장 문제이다. 요번에 그 이철우 씨가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했던 발언 중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동아일보하고의 인터뷰거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중앙지검장일 때 본인이 윤석열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 대법원에서 2018년도에 일제 강제징용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범 기업들한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판결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어, 윤석열이. 그래서 이철우 교수가 물어봤다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거는 청구권 협정 해석상 청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일본의 논리죠. 그러니까 일본은 한일 협상할 때 이미 그때 청구권 협정 다 맺었고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지금 와서 또 하고 있냐 따지는 거고,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아. 60년도에 했던 한일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한 거고, 지금은 개인이 기업 상대로 하는 것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의 입장에서의 청구권은 없어졌지만, 그 권리는 없어졌지만, 대한민국 국민 개인으로서는 전범기업한테 청구할 수 있어. 라는 게 대법원 이번에 판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철우 교수는, 이거는 그 해석상 청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정색을 하면서 배상 판결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다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갖고 뭐 한 겁니까? 아, 내가 제3자 해법 가져올게. 제3의 해법. 그게 뭡니까? 일본 전문 기업들 배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신 배상할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씨발 말도 안 되는 해법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아, 당연히 일본이 배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 교수는 아, 윤석열을 이렇게 잘못되게 판단하도록 하는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대통령 주변에 눈과 귀를 가리는 새끼가 있으면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인사들을 누가 임명한 거야? 윤석열이 임명한 거고요. 윤석열이 이런 인사들이 눈과 귀 잃은 말들, 이 역사 왜곡,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할 때 그거를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얼마나 또 달콤한 말로 했겠습니까? 그거를 분별 없이 그냥 본인이 수용한 거 아니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책임은 윤석열 당사자 그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무슨 주변 사람한테 핑계를 대. 이명박뿐만이 아니라 그 이승만 옹호자들 툭하면 뭐랍니까? 아, 이승만 박사는 좋은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던 이기붕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이 문제였어. 그따위 개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제일 나쁜 새끼는 이승만이에요. 자꾸 무슨 참모들 얘기하고 그래. 비서들 얘기하고 있어. 응? 히틀러 주변에 나쁜 놈 많았죠? 나쁜 놈 많았지만 제일 나쁜 새끼는 누구입니까? 결국 히틀러예요. 자꾸 무슨 뭐 주변에 밀정이 있다느니 뭐 측근들이 무슨 부추긴다느니 왜 부추김을 받아? 그 미련한 새끼지. 본인한테 인사권이 없어?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이 이종찬 회장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그 이해 못하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인식에 있어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김태호 때문도 아니에요. 김태호 나쁜 새끼지만 윤석열 때문인 거예요. 가장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가장 그 뿌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문제인 거야. 이거는 그냥 뭐 개각한다고 장관도 바꾼다고 참모도 바꾼다고 비서실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문제다. 윤석열이.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문제예요.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이종찬 회장이 왜 이러고 있는지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이해력 가지고 무슨 국정을 운영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예.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의 이런 멍청한 이해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